반갑습니다. 손해평가사 스토리 토지 담지입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종합이용 과수 포도에 대해서 먼저 배워봤어요. 그죠? 포도는 우리 종합 과수 중에 유일하게 수확 감소 보험금도 지급을 하고 농업 수입 감소 가격이 하락했을 때도 보험금을 지급하는 품목이었어요. 그죠? 사실 포도 이해를 잘 하시면 그 다음 우리 1과목에서의 다른 과수들은 비슷하거든요. 얼마나 비슷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볼게요. 복숭아입니다. 그러니까 이 과목 공부하다 보면 포복자가 한꺼번에 묶어져 있죠. 그죠? 보험의 목적입니다.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농작물로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품목. 이건 모두 같아요. 그죠? 대신 여기에 생략된 거는 복숭아 하나만 이겠죠. 그죠? 복숭아 하나고 만일에 특이하게 가입한다면 나무도 되기 때문에 복숭아 나무도 되겠네요. 그죠? 다음에 보험료 납입일이 속하는 이듬해에 수확하는 해당 품목이라고 되어 있어요. 종합과수 품목들은 대부분 다 전년도에 가입을 합니다. 그래서 이듬해에 수확하는 해당 품목이 거의 대부분이 그렇고요. 당해에 수확하는 품목들이 몇 가지죠? 당해에 수확하는 품목들은 밤, 호두, 대추 이런 것들이 그래요. 그죠? 밤, 호두, 대추. 그래서 이 세 품목은 나무 보장이 없더라. 당해에 보험에 가입해서 당해에 수확을 하기 때문에 보통 나무 고사들이 냉해 쪽이나 그죠? 뭐 이런 쪽들이 겨울을 지날 때 많은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뭐 나무 보장을 안 드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은 개인적인 추측은 그렇게 해봤어요. 그러니까 당해만 있는 것들이 나무 보장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오미자 있죠. 오미자 나무 보장 안 되죠. 그죠? 또 나무 보장 안 되는 거 있나요? 그죠? 복분자 그죠? 자, 아이고 이거 넘어가 버렸네요. 보상하는 손해입니다. 자연재해, 주수해, 화재, 종합으로 보장하는 거기 때문에 종합위험 보장 과수 품목이 됐던 거죠. 그죠? 자연재해는 우리가 태우가 냉동설 안에 조기를 폭식하고 호강했다라고 배웠는데 하나가 그죠? 들어가죠. 보상하는 손해에. 보통은 우리가 병충해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들어가요. 그죠? 않는 손해에 들어가는데 복숭아 같은 경우는 병충해를 보장합니다. 모든 병충해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지금 현재 옆방에서 모든 병충해를 보장하는 것은 감자, 고추, 둔과 그래요. 나머지는 우리 농작물에서 배운 7가지 병충해, 그 다음에 복숭아, 지금 세균 구멍병으로 인한 발생하는 피해, 병충해가 되겠네요. 제가 항상 이렇게 색깔 처리를 따로 해놓은 것들 한 해 추위가 아니고 가뭄 피해라고 말씀드렸어요. 냉해, 그다음에 조해 이런 것들은 충분히 앞부분을 이렇게 정의를 물을 수도 있고 이렇게 뒷부분에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부분에서 그죠? 생각지도 않은 부분에서 이렇게 됐나요? 그죠? 이렇게 우리가 전혀 생각지 않은 부분에서 가로넣기를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좀 꼼꼼하게 봐주세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입니다. 이제 우리 이 용어는 익숙해졌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개, 수, 재, 병, 댐, 하, 기, 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 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여기에는 법정 대리인이 하나 더 붙어요. 그죠? 수학기는 계약자,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학이니까 수학을 못한 경우에 그죠? 제초관리, 시비관리 뺄 거 아니겠지가 안 나오겠지 하지만 이렇게 가로넣기 나올 수도 있다는 거. 자, 제초관리, 시비관리 등 통상적인 영농활동을 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 4. 원인의 직간접을 묻지 않고 병해충으로 발생한 손해. 다만 하나 붙죠. 왜냐면 병충해 중에 세균 구명검을 보상하니까. 그래서 쉽게 나온다면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5. 댐, 보상하지 않는 재해로 제방, 댐 등이 붕괴되어 발생한 손해. 하우스, 부대 시설 등의 노후 및 하자로 생긴 손해. 선생님, 이거 노지에서 재배하는 건데 왜 하우스가 있어요? 그냥 통상적으로 그냥 이렇게 적혀져 있더라라는 것만 그냥 넘어하고 이거 하우스 재배 안 하는데 이거 하우스 왜 있지? 이렇게 의문을 굳이 품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대부분 다 하우스라는 용어를 쓰기도 하고 또는 보험의 목적
목적물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해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이렇게 쓰고 있는구나 라고 하고 넘어갈게요. 자, 7. 계약 체결 시점 현재 기상청에서 발령하고 있는 기상특보 발령 지역의 기상특보 관련 재해로 인한 손해. 굉장히 길어요. 그죠? 그냥 이제 기억을 하는 거는 계약 체결 시점에 기상특보 관련 재해가 떴어. 근데 그 지역의 재해는 보상 안 해주겠다. 그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당연하죠. 재해가 이제 뜬다고 하는데 그때 내가 재해 올 거 뻔히 예상하고 나 이거 봄에 들 거야 하면 들어주겠어요? 안 들어준다는 거죠. 자, 기보 보상하지 않는 손해 그 위에 손해로 발생한 손해는 안 되겠더라. 시비관리 요것도 혹시나 모르니까 계속 올해 21년도에 추가된 부분이니까 앞에 가로넣기를 나올 수 있고 시비관리는 어떨 때 수확량과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가로넣기 나올 수 있어요. 결국은 시비관리는 우리 시골에서 어르신들이 하는 그냥 빌어주는 거죠. 빌어주는 거.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확량이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비료 성분을 토양에 공급하는 거. 그죠? 기상특보 관련 재해는 이런 재해들이 있더라. 이거는 어떤 거와 관련되나요? 기상특보 발령 지역에 기상특보 관련 재해라고 있는데 이게 어떤 재해예요? 이런 재해라고요. 됐나요? 자, 그러면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세균 구멍병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을 한다고 했어요. 그럼 세균 구멍병은 어떤 병일까? 그죠? 복숭아, 어린 복숭아네요. 아직은 육아예요. 그죠? 아직은 어리네요. 이렇게 구멍이 뻥뻥 뚫리는 거예요. 이렇게 점박이처럼. 근데 우리 그 5회 때 시험이 복숭아 문제가 15점짜리로 출제가 됐어요. 15점짜리로 수확량 감소 보험금, 수확량 감소 추가 보장 보험금까지 출제가 됐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 이 세균 구멍병에 익숙해져 있던 거예요. 왜냐면 이게 꼭 나올 거다라는 게 꽂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피해율이 평, 수, 미, 평이잖아요. 근데 복숭아는 평, 수, 미 거기에다 병충해를 보장해 주니까 플러스 병충해 감소량을 해준단 말이에요. 수확감소 보험금에. 근데 그때 병명이 세균 구멍병이 아니었어요. 문제가 순나방병으로 나왔는데 모두들 조건을 자세히 보지 못한 거죠. 왜? 복숭아는 당연히 그냥 병충해 문제를 내겠지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모두 이 문제를 굉장히 많이 틀렸는데 그래서 순나방병이면 그거를 병충해 감소량으로 쳐주면 안 되죠. 그죠? 근데 그렇게 해서 문제를 굉장히 많이 풀어서 많은 사람들이 틀렸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런 것들 조금 유의해서 조건 정말 꼼꼼하게 봐야 되는구나. 순나방병도 이것과 병증은 비슷하다 그래요. 근데 보상하지 않는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 나무네요. 나무 제가 보병 빗도에다가 나무지도 추가되었다고 그랬죠. 개에서 개수 이런 수확기 나무보다니까 나무가 수확을 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수확기 부분이 빠졌고 개수에서 수가 빠지고 재병 댐하 기본대 나무는 원래 보병 빗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피토 개재병 댐하 기보 피토 되겠죠. 그럼 피토만 우리가 모르는 거네요 지금. 피해를 입었으나 회생이 가능한 나무 손해 되겠죠. 결국 우리 수확불능이라고 우리가 적과전 종합위험에서는 막 얘기하는 것들이죠. 그게 당연히 수확이 불가능할 거고 죽을 것 같았는데 뒤로 살았어 이런 거잖아요. 자, 토양 관리 및 재배 기술의 잘못으로 인해 생기는 나무 손해. 결국은 이건 어떤 거예요? 계약자가 잘못해서 생긴 나무 손해라는 거잖아요. 토양 관리도 계약자가 못했고 재배 기술도 잘못 적용했대요. 계약자의 실수죠. 그래서 이런 거는 보상해주지 않겠다는 거죠. 병충해 보세요. 제가 병해충 너무 연연해하지 말라고 했어요. 여기는 병해충으로 발생한 손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뒷부분에는 병충해 등 간접 손해에 의해서 생긴 나무 손해라고 되어 있어요. 병충해냐 병해충이나 어떤 말이 맞아요?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병해충, 병충해 조금 섞었어도 그걸 가지고 틀렸다라고 하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요. 그래도 우리는 우선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이니까 책에 어떤 부분에는 병해충 돼 있고 어떤 부분에 병충해 돼 있는 걸 그래도 꼼꼼히 좀 봐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거 역시도 보세요. 하우스 부대시설. 평상적으로 그냥 이렇게 용어를 쓰는구나. 그냥 옆에 있는 부대시설 노후 및 하자로 생긴 손해는 보상을 안 하는구나 라고 하고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나머지는 같습니다. 보험기간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왜? 이 품목만 가지고 문제를 내지 않고 여러 개의 품목을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이거 그죠? 가로넣기 나온다고요. 이 가로넣기가 5회 때
15점짜리 문제로 1과목에 10번 문제로 출제가 되었다는 거. 자, 근데 6회 때도 또 출제가 되었어요. 5점짜리 문제로. 근데 이제 7회째 안 나왔죠. 8회 때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우선 우리 보장이 되는 게 뭐가 있을까? 복숭아는 항상 보장을 면지 봐야 되겠죠? 아, 수학함수 보장을 해주는구나. 아, 이거는 보통약관 주기약으로 보장하는구나. 특별약관 보장하는 건 나무손해. 특별약관은 내가 가입해야만 보장해주는 거죠. 아, 수학량 감소 추가 보장도 특별약관이구나. 보장 개시 한번 볼게요. 계약 체계를 24시 같아요. 보험의 나무 보장은 종합위험의 대부분이 같죠. 판매 개시년도 12월 1일에서 이듬해 11월 30일. 그 전년도에 들기 때문에 판매 개시년도 12월 1일 전년도에 가입해서 이듬해까지 됐나요? 근데 저가전 종합위험은 달라져. 2월 1일부터 해서 그죠? 계약년도 2월 1일부터 해서 판매 개시년도 1월 1일이죠 결국은 2월 1일부터 해서 이듬해 1월 30일 1년 보장을 했어요. 자, 보장 종료 한번 볼게요. 수학기 종료 시점은 같은데 단서가 다르더라. 어떻게? 단 10월 10일을 초과할 수 없더라. 10월 10일 우리가 초과할 수 없는 거 앞에 시간에 배웠던 거 포도 배웠어요. 10월 10일 초과할 수 없다. 세 가지 있다고 했어요. 오, 포, 보. 동글동글한 것들. 크게 동글동글, 작게 동글동글. 그죠? 오미자, 포도, 복분자, 포, 복 세 개는 10월 10일을 초과할 수 없다. 그리고 제가 잘 나올 것 같다라고 해서 9월 30일 초과할 수 없는 거 암기 팁 알려드렸죠. 우리 이제 연예인들의 이름을 가지고 하긴 좀 그러지만 그래도 암기를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어요. 자욱이는 브로콜리, 호두를 좋아해요. 브로콜리도 몸에 좋고 호두도 몸에 좋은 것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자욱이는 브로콜리, 호두를 좋아해. 자두, 옥수수, 브로콜리, 호두는 9월 30일을 초과할 수 없더라 라는 게 됩니다. 수확량 감소 추가 보장. 수확량 감소 추가 보장은 아무나 들어주지 않겠죠. 그죠? 아무나 들어주지 않는데 그럼 가입 조건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 가입 조건 뭐예요? 하고 문제 나올 수 있다고 했어요. 왜? 7회 때 농업 수입 감소 보장이 시험에 나왔고 그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을 쓰시오 라고 나왔어요. 그죠? 근데 수확량 감소 추가 보장은 아직 시험에 안 나왔어요. 그러면 지급 조건, 가입 조건 충분히 물을 수 있겠다. 그죠? 수확량 감소 추가 보장 특약은 과거 가입 이력이 있는 가수원이어야 된대요. 손해율에 따른 할증률이 100% 이하인 가수원이기 때문에 신규 가수원은 가입이 불가하더라라는 게 되겠습니다. 손해율에 따른 할증률은 몇 년도치를 가지고 이거 이렇게 데이터를 가지고 계산하는 거죠. 할증률 계산하기 때문에 신규 가수원 전년도 데이터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나올 수가 없죠. 100% 이하 이런 거 그죠? 그렇기 때문에 신규 가수원은 가입이 불가한 거예요. 그리고 수확량 감소 추가 보장 할 수 있는 품목 제가 또 알려드렸었죠. 어떤 거? 포도, 복숭아, 감귤이 있는데 포도, 복숭아는 수확량 감소 추가 보장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감귤은 과실, 손해, 그죠? 추가 보장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지급 조건이나 그죠? 보험금 산식은 같아요. 보험 가입 금액 보험료입니다. 이거 제가 순서대로 계속 하고 있어서 그냥 너무 익숙해 주실 수도 있는데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순서로 가는지. 보험의 목적이 나오고 보상하는 손해, 보상하지 않는 손해가 나오는구나. 그죠? 그다음에 보험 기간이 나오고 가입 금액이 나왔으면 보험료가 나오고 보험금이 나오고. 그죠? 쭉쭉쭉 1과목의 순서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구나라는 걸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가 기본서가 이제 목차는 나왔잖아요. 그죠? 목차는 대충 어떤 식으로 기본서가 이제 1과목 목차, 2과목 목차는 나왔는데 지금 1과목이 굉장히 실은 별로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지는 않은데 왜? 계산식이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근데 해보면 막상 이렇게 암기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많이 부담되시기도 할 거예요. 근데 1과목의 문제들은 그 내용들은 많이 중복돼요. 중복되기 때문에 지금은 너무 힘들고 버거운데 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중복되는 것을 나중에 쭉 빼보면 덩어리가 이따만한 덩어리에서 이렇게 줄어들게 돼요. 공부할 수 있는 게. 그래서 너무 힘들다 생각하지 마시고 나중에는 이것들이 내가 공부할 수 있는 내용들이 처음에는 많지만 나중에 점점점 줄어들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기본세에 보면 우리가 지금 1과목에서 배우는 보상하는 손해, 보상하지 않는 손해, 그죠? 보상하는 손해, 보상하지 않는 손해가 2과목으로 넘어간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1과목에서 배운다고 해서 이 손해 자체가, 그죠? 보상하는 손해, 보상하지 않는 손해 내용이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현재 우리 옆방에 있는 대로 1과목에서 그대로 배워서 가보는 걸로 하는 거예요. 만 이게 2과목으로 갔다고 하면 그 내용이 그냥 2과목으로 갔구나 라고 하고 암기를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보험가입금액 가입 수확량 곱하기 가입 가격이더라. 가입 수확량은 평균 수확량의 50에서 100% 사이에서 계약자가 결정하더라. 최저로 가입하세요. 이렇게 하면 50%, 최대로 가입하세요. 100%가 되겠죠. 그리고 보험가입금액은 10,000원 단위 미만 절사예요. 그래서 내가 보험가입금액을 계산했어요. 그죠? 답이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보험가입금액 얼마로 적어야 돼요? 10,000원짜리 미만 절사니까. 그죠? 0,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답을 적어야지. 이거 답 틀리면 어떻게? 틀린다는 거. 자, 나무는 가입 주수에다가 한 주당 가입 가격이란데, 예전에는 한 주당 가입 가격을 전부 업방에서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도 암기를 했어야 했고, 그때 이 가입 가격도 5회 때 그게 10번 문제에 보험 기간하고 같이 묻는 문제로 나왔는데 지금은 가입 가격은 외울 필요가 없겠다. 업방에서 사라졌어요. 올해 하나 살아있는 거 포도가 40,000원이다 라만 살아있었어요. 그래서 나무의 가입 가격을 가지고 가입 금액을 결정하는 문제로 나오는 거는 무조건 한 주당 가격이 얼마예요 하고 조건을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수확량 감소 추가 부장 특별 약가입니다. 자, 볼게요. 똑같죠? 우리 보험료 산출하는 거. 보험료 산출하는 거예요. 보험료 산출하는 거는 그냥 우리 주계약에 있는 과실손해보장하고 수확량 감소 추가 보장하고 실은 같아요. 뭐가 달라요? 하나는 보통약관 보험 가입금액이고 하나는 특별약관, 가입금액은 같네요. 그죠? 하나는 지역별 보통약관 영업요율이 들어가는데 하나는 특별약관이기 때문에 특별약관 영업요율이 들어가는구나 라는 것만 다른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나온다 이러면 이걸 약관은 영업요율을 내가 외우는 게 아니거든. 그죠? 그래서 지역별 보통 약관 영업요율, 특별 약관 영업요율에서 문제 조건은 따로 줘요. 그래서 나한테 맞는 영업요율 가지고 와서 곱해서 보험료 산출하면 된다. 그죠? 가지손방입니다. 전년도 무사고 없어요. 자, 방제시설 할인율은 몇 프로를 넘을 수 없다고 했나요? 방제시설이 2개, 3개, 4개 되어 있다 하더라도 방제시설 할인율은 30%까지만 해주더라 라고 말씀드렸어요. 나무손에는 가지손, 나무에는 방제시설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가지손 해서 보험료를 산출하더라. 보험금이네요. 우리가 지금 1과목하고 2과목을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배우고 있어요. 그죠? 근데 사실 1과목은 외울 거는 많아서 머리가 지끈하지만 지금 모든 것을 암기하고 넘어갈 수는 없어요. 우선 암기 팁 가지고 전체적인 숲을 보고 그죠? 전체적인 걸 보고 이렇게 하고 넘어가고 너무 세세하게 1과목을 지금부터 막 암기를 다 하고 다 완벽하게 암기를 하고 넘어가야지 이러면 힘들어서 공부 못해요. 전체적인 맥락을 그리시길 바라고 우선은 이해를 하시기 바라고요. 이 과목 막 보험금 문제 풀다가 1과목이 오면 진짜 쉬워지죠. 왜? 1과목은 값을 다 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2과목의 보험금 산식만 다 기억하고 있거나 또는 1과목의 보험금 산식을 기억하고 있었다면 2과목이 조금 더 수월해지는 거고 2과목을 먼저 배우고 왔다고 하면 1과목의 보험금이 굉장히 쉽게 느껴질 거예요. 왜? 1과목과 2과목은 다른 과목이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공부하는 요령을 알려드렸어요. 선생님 1과목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듣고 2과목 들어요? 아니요. 그렇게 들으면 1과목 다 듣고 2과목 공부하면 새로 공부하는 것 같아요. 진짜 그렇게 공부하시면 안 되고요. 내가 1과목에 복숭아를 공부했어. 그러면 이어서 2과목에 복숭아를 하셔야 해요. 1과목에 포도를 공부했어. 하면 2과목에 포도를 이어서 공부하는 거예요. 덩어리를 보면 1과목에 논작물을 공부했어. 2과목에 논작물을 공부하는 거예요. 왜? 1과목은 보험 가입하고 가입하고 보험료 산정하고 그 정도까지의 내용들이 쭉 그 1년에 그 앞에 내용들이 있잖아요. 앞에 보험을 가입하기 전부터 그죠? 어떤 걸 인수를 해서 받아주는지, 어떤 걸 인수 제한을 하는지, 어떤 사람이 가입할 수 있는지, 어떤 지역이 가입할 수 있는지. 그러면 보험 가입을 했어. 가입 금액이 얼마인지. 그러면 내가 낼 보험료는 얼마인지. 보험금 산출 공식 정도는 알아야지. 그것까지만 1과목이에요. 2과목은 딱 보험을 가입했어. 그죠? 하고 나면 이제
사고가 나면 돈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고가 나면 어떤 조사를 하지? 그죠? 어떤 조사를 하지? 조사 방법은 어떻게 되지? 그죠? 그 다음에 그럼 피해율을 어떻게 산정할까? 보험금은 어떻게 줄까? 라는 게 이 과목의 주 포인트예요. 그래서 1과목과 2과목은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이어지는 거지. 너 1과목 별도 따로, 2과목 별도 따로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1과목, 2과목 이어서 공부하세요. 이어서 공부해야 공부할 양도 줄어듭니다. 그죠? 수학감소 보험금이에요. 우리가 포도할 때 배워서 내용은 같습니다. 가, 피, 자고요. 피해율은 평, 수, 미, 평이지만 병충해 자, 복숭아는 병충해 과실을 보장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병충해가 들어가더라. 병충해는 감수량에서 전부 빼주는데 병충해는 그죠? 보장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빼주는 게 아니고 더 해주는 거예요. 더 해주는 겁니다. 자, 병충해 감수량은 그러면 어떻게 산정할까? 1과목에서는 병충해 과실무게에서 50%라고 산정하시면 그냥 될 것 같아요. 병충해 감수량을 통 주면 그죠? 그죠? 병충해 무게를 주는 거죠. 병충해 감수량이라고 주면 병충해 감수량을 그대로 대입을 해야 될 거고 병충해 무게가 뭐 예를 들어서 5kg이에요 라고 했다면 여기서 0.5에서 2.5kg으로 해서 집어넣으면 되겠다. 1과목에서는 그래요. 2과목은 그렇지 않죠. 2과목에서 아직 우리가 복숭아를 자세히 들어와서 배웠나요? 2과목 강의를 먼저 했네요. 2과목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배웠어요? 병충해 감수량도 앞에 우리 착가수 곱하기 과중 그죠? 착가수 곱하기 과중은 같아. 여기까지 같아. 그죠? 여기까지 같아요. 뒷부분이 달라지죠. 뒷부분이 뭐가 들어가요? 우리는 착가 피해 구성률을 곱했는데 착가수 곱하기 과중 곱하기 그냥 수학량을 할 때는 여기 착가 피해 구성률을 곱했어요. 맞나요? 감수량을 착가 피해 구성률 마이너스 맥스 A라고 배웠어요. 근데 병충해는 병충해 감수량을 구하는 거니까 착가수 곱하기 과중은 같아요. 같은데 뒤에 병충해 착가 피해면 착가 피해율이 들어갈 거고 낙가면 병충해 낙가 피해율이 들어가겠죠. 그죠? 그래서 그것만 다르더라. 그러면 병충해 착가 피해를 어떻게 구했지? 낙가 피해율 어떻게 구했지? 기억나셔야 해요. 네. 기억 안 나? 하면 다시 이 과목 가서 들으셔야 해요. 그때 이제 우리 병충해 착가 비율 구할 때 이렇게 하죠. 병충해 과실, 그죠? 곱하기 어떻게 했나요? 이때 0.5 했잖아요. 0.5. 왜? 인정계수가 50%. 0.5. 병충해도 맥스 A를 가지고 왔어요. 맥스 A 가지고 왔나요? 그렇게 해서 전체 그러면 과실수가 몇 개지? 이렇게 구했죠? 기억나시죠? 이게 기억이 안 나요? 그러면 이 과목 다시 찾아 들으셔야 합니다. 자, 남우손해보험금입니다. 보상하는 제의로 인해 피해율이 자기부담 비율을 초과할 때, 왜? 피해율이 자기부담 비율을 초과할 때, 맞죠? 가, 피자 공식 그대로이고요. 자기부담 비율은 5% 정해져 있더라. 같습니다. 수확량 감소 추가 보장 보험금 포도하고 같습니다. 보험가입 금액 곱하기 피해율 곱하기 10%더라. 근데 이때 피해율이 다르더라. 평수, 미평 이때는 병충해를 보상하지 않더라. 그래서 이것과 이 수확량 감소 추가 보장의 피해율은 잘 봐두셔야 되겠네요. 그죠? 두 개를 같이 줬을 때 그죠? 이거 병충해 너가 곡해서 냈는데 그 피해율 가지고 와서 10% 하면 답이 틀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평수, 미평으로 해가지고 피해율을 다시 산정해 줘야 되는 거. 그런 것이 함정이 되는 거예요. 그죠? 트릭이죠. 자, 보험금 산식 한 번 더 볼게요. 종합위험과수 보험금 산식은 가피자입니다. 피해율은 평수 미평에 미보상 감수량은 평균 수확량에서 수확량 감수량을 가지고 미보상 비율을 곱해서요. 근데 복숭아는 다르더라. 복숭아는 일반적인 종합위험과수는 이런데 복숭아는 다르더라. 수학감소 보험금이 가피자는 같아요. 피해율이 병충해를 보상해주기 때문에 병충해 감수량을 더해주더라. 근데 또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수확량 감소 추가 보장 보험금은 피해율 곱하기 이거 가로 빼야 되겠네요. 10%인데 피해율을 산정하는 공식이 평수미평이어서 추가 보장 특약인 경우에는 병충해 감수량은 포함하지 않더라라는 것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기부담 비율이에요. 자기부담 비율 역시도 6회 때 시험에 15점짜리로 출제가 되었고요. 자두를 가지고 출제되었어요. 자기부담 비율이 뭐 어떤 종류가 있고 가입할 수 있는 조건들이 어떻게 되는지 상세하게 다 적으시오 라고 했단 말이에요.
자, 복숭아도 한번 볼게요. 최근 3년간 10%, 15%, 20, 30, 40이 있어요. 10, 15%는 가입 조건이 있더라. 3년간 연속 3, 3, 100을 외우시라. 예전에는 3, 3, 50이었다고 했어요. 올해는 개정될 거예요. 그러니까 3, 3, 100을 외웁시다. 미리 3, 3, 100 3년간 연속 보험 과수원이에요. 그죠? 과수니까 과수원이더라. 논이나 밭작물인 개코인은 보험 가입 계약자로서 이렇게 가요. 예, 거기는 농지 단위로 하지 않고 계약자로 해요. 계약자로 하지만 과수는 과수원으로 해서 과수원 단위로 따로따로 뗍니다. 그래서 3, 3, 배 3년간 수령한 보험금이 순보험료입니다. 순보험료. 순보험료의 100% 이하일 때 결국은 3년간 수령한 보험금, 3년간 수령한 보험금을 모두 더해요. 내가 낸 보험료를 모두 더해요. 보험금 나누기 순보험료 하면 나오는 게 이제 2%율이죠. 2%율을 우리가 2%를 우리가 다른 말로는 손해율이라고 하더라. 그래서 손해율이 100%인 것 하더라도 알아먹을 수 있어야 해요. 예, 이거 보험 용어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죠? 요즘은 자꾸 현장 용어들을 섞어가지고 문제를 내더라고요. 그죠? 현장에서 많이 쓰는 용어들에서 이런 용어들도 알아둬야 되겠다. 그죠? 15%형은 5, 3, 300이 아니고 2, 200 됐나요? 자, 20, 30, 40%는 제한이 없더라. 그렇다면 내가 계약자라면 어떤 거 들겠어요? 위에 이 조건이 안 돼, 이 조건도 안 돼. 당연히 20% 들겠죠. 왜냐면 자, 내 부담 20%만 떨고 보험금을 받아야 많이 받죠. 맞나요? 그죠? 나무 손해는 5%. 이 기출문제였네요. 한번 볼게요. 수학감소 보장 복숭아요. 이때 기출문제 5였어요. 그죠? 자, 쭉 보세요. 이제 그래서 조건을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병충해 과실무게가 있어서 여기에서 딱 50% 해가지고 병충해 감수량을 딱 해야지 하고 다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건 조사 내용을 쭉 내려가서 아래 보면 복숭아 순나방병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여기만 딱 꽂혀가지고 병충해 무게를 딱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래를 자세히 안 본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제가 조건을 자세히 보세요 해서 복숭아 순나방을 빨간 표시로 해놨지만 우리 시험장에 있는 색깔은 모두 흑색이에요. 검정색, 블랙입니다. 그래서 내가 잘 보기 좋으라고 조건을 빨간색으로 표시해주지 않는다는 거. 그죠? 그래서 내가 스스로 문제를 풀 때는 항상 먼저 조건을 보고 문제 풀 때 금등색 볼펜만 가지고 푸시면 안 돼요. 안 되고 평상시에도 내가 문제 풀 때 색볼펜 빨간색이나 파란색 하나 더 가지고 있어가지고 가입 딱 조건 문제를 보면서 내가 체크를 해야 되는 조건에는 색볼펜을 해가지고 딱 체크를 해놓는 게 실수를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먼저 첫 번째는 보험금 지급 사유를 적으라고 했어요. 가피자니까 보상하는 손해로 피해율이 자기 부담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가 되겠죠. 지급 시기 이거는 왜 그 당시에는 업무방법서에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 지급 시기는 다 어디에 들어갔냐면 각각의 품목에 있지 않고 저 뒤에 이 과목에 저 뒤로 와서 보험금 지급에 대한 걸 쭉 따로 내용을 묶어가지고 따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뒷부분에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업방에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럼 보험금 지급을 언제 해? 그죠? 보험금 지급은 마지막 수학 다 끝나야 돼요. 수학이 다 끝나고 보험금 청구 서류를 접수를 해요. 계약자가. 그러면 우선은 접수했으니까 보험금을 지체 없이 결정을 하고 얼마만 내줘야 된다. 7일 이내는 줘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문제로 나왔더라. 그다음에 수학감소 보험금은 지금 우리가 특약을 잘 보세요. 특약을 쭉 이건 결국 지금 수학량 감소 추가 보장 특약을 들었네요. 그럼 특약도 같이 보험금을 산정해 줘야 되는구나. 되겠죠? 그래서 수학감소 보험금 가피자입니다. 볼게요. 수학량 줬어요. 그죠? 평년 수학량 줬어요. 그럼 미보상 비율 바로 나오겠네요. 10%. 그죠? 그러면 9,000 마이너스 4,500 곱하기 10% 하면 미보상 감수량도 나와요. 그죠? 그러면 평, 수, 미, 평. 병충해 더해진다, 안 더해진다? 안 더해준다. 왜? 순나방병이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서 그렇게 병충해를 넣어가지고 틀린 사람이 많았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수학량 감소 추가 보장. 평수 미평으로 했기 때문에 그냥 그거 가져와서 10% 하면 되죠. 맞죠? 똑같죠? 이때는 병충해를 안 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실수를 안 했다면 요 문제 푸는 거는 더 쉬웠겠다. 그죠? 응용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그러면 과연 이걸 순나방병이라 하지 않고 세균 구멍병이라 쳤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죠? 제가 한번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내 스스로 한번 응용해 보는 거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 재미를 한번 해볼게요.
세균 구멍병이에요. 그러면 평년 수확량 9,000, 수확량은 4,500. 그죠? 미부상 감출량은 9,000에서 4,500 빼고 미부상 비율 10% 해서 똑같아요. 그죠? 근데 병충해 과실 무게를 1,200kg 줬네요. 이거 몇 프로 인정한다고요? 50% 인정한다고요. 그럼 병충해 감출량은 몇 킬로? 600kg가 되겠네요. 세균 구멍병이기 때문에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평수미하고 플러스 병충해 감수량이 들어와야 되겠죠. 자, 그래서 뭐요? 병충해 감수량이 1200에서 0.5만 인정한대요. 600kg 됐나요? 그래서 평수미 병평 했더니 앞에는 피해율이 보세요. 몇 프로 나왔나요? 45% 나왔는데 병충해를 보상해 주니까 피해율이 더 높아졌네요. 그죠? 높아졌죠? 그래서 52%가 나왔어요. 그래서 보험금도 달라지겠네요. 피해율이 52%니까. 하지만 수확량 감소 추가 보장은 앞에하고 답이 같겠죠. 112만 5천 원. 아니, 맞나요? 112만 5천 원. 맞나요? 역시나 병충해 수확량 감소 추가 보장은 피해율이 평수미평이기 때문에 뒷부분은 같더라. 하지만 앞부분에 보험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전체 보험금이 달라지더라 라는 게 되겠습니다. 제가 응용 문제, 기출문제 문제를 계속해서 풀어주고 있는데요. 자, 우리 VIP 회원님들이나 우리 스토리 회원님들 이거 교환을 같이 항상 올려드리잖아요. 카페에. 그래서 이거 누드름하시 보지 마시고 꼭 답을 가리시고 혼자서도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앞부분 강의에 대한 내가 이해를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를 체크하는 거예요. 그죠? 지금부터 문제풀이를 죽어라 열심히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냥 앞에 부분을 이해했는지 내가 이 문제를 답을 보고도 이해할 수 있는지 그럼 답을 안 보고 나 혼자 지금 풀 수 있을까 그냥 한번 체크해 보는 거예요. 지금은. 그죠? 지금 문제를 죽어라 풀어라 그런 말은 아니에요. 그래도 피논 연습은 필요하다. 평상시에도. 자, 보험기간 이런 문제도 나올 수 있겠다. 그죠? 그죠? 5점짜리로도 나올 수 있어요. 그죠? 보장 종료는 수확기 종료 시점 언제를 넘을 수 없더라. 10월 10일을 초과할 수 없더라. 나무 손해보장은 판매 개시년도 언제요? 12월 1일이더라. 똑같이 그러니까 12월 1일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추가하는 보장 뭐 있었어요? 수확량 감소 추가 보장. 이런 거를 가로넣기를 뻥 나왔으면 집어넣을 수 있어야 되겠다. 유시 문제네요. 그죠? 이건 뭐예요? 가입 자격 조건 이렇게 가로 넣기에서 나올 수 있겠더라. 가입 자격 조건은 모두 같았죠. 거의 나 그죠? 1, 2번이 다 있어요. 그래서 꼭 복숭아 문제 한정된 문제는 아니겠더라. 그죠? 뭐에 등록해야 된다고 했어요? 농업 경영체 통상적인 영농 방법으로 실제 경작하는 주된 경작자. 자, 가족명이 된다 안 된다. 이것도 가로 넣기 나올 수 있겠네요. 그죠? 임대한 경우는 누구는 돼요? 임차농은 되는데 이것도 가로 넣기 나올 수 있겠네요. 소유자는 안 되겠구나. 그죠? 자,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 법정 대리인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대리 또는 동의. 피성년 후견인은 무조건 대리. 그죠? 그래서 이 부분들 가로 넣기 내가 가능한지 어느 정도 조금 암기가 됐는지 테스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계약 인수네요. 넘어가 볼게요. 전국으로 다 된대요. 도서지역, 연육기 설치 안 된 곳, 특이성 운항 안 된 거 안 된대요. 보험가입 자격 방금 우리 문제로도 풀어봤죠. 이 내용 그대로. 계속해서 반복되는 부분이지만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보험가입 자격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험가입 기준입니다. 이것도 거의 같죠? 그죠? 우리 종합 가서 거의 같아요. 포도하고도 같았어요. 최저 보험가입 금액 얼마? 200만원. 200만원이 안 돼. 2개 가서 묶을 수 있어요. 그죠? 3개 이상은 안 되더라. 자, 비교해서 공부해야 될 거. 논작물. 논작물은 벼, 밀, 보리 50만원 이상이었어요. 2개 이상, 3개, 4개도 같이 묶을 수 있어요. 근데 한 번 묶으면 뗄 수 없더라. 그죠? 자, 가수원, 농지, 하우스의 개념은 같더라. 한 덩어리 토지의 개념으로 필지와 관계없이 실제 경장하는 한 덩어리 과수원이 이거 여러 필지로 나눠져 있다 하더라도 그냥 하나로 본다는 거예요. 이거 언제 시험에 나왔더라? 6회 때 시험에 나왔더라. 어떻게 한 덩어리 띄우고 필지 이렇게 가로놓기 해서 시험에 나왔어요. 자, 계약자가 한 가수원에 품목이 다른 걸 심었어요. 여기는 포도 심고 여기는 복숭아 심었어요. 한 가수원이라고 하나의 보험가입금액에 가입할 수 있냐? 없어요. 왜? 품목이 다르니까. 그럼 복숭아 따로 들고 포도 따로 들고. 하지만 그게 200만 원 이상이 안 되면 가입할 수 없어요. 그죠? 네. 할게요. 인수제한 목적물입니다. 인수제한 목적물은 굉장히 많은 내용이 나오지만
암기팁을 가지고 응용을 하시라 했죠. 금, 수, 전, 홍가, 시판, 용농, 하, 일기를 기본적으로 많이 가지고 가요. 자, 그 중에 복숭아가 가지고 가는 것은 역병, 친환경. 이거 포도하고 같네요. 포도도 그랬죠. 그죠? 금의 수령. 그러면 복숭아도 3년이네요. 그러면 나무의 수령도 3년치, 4년치, 5년치 따로 외워야 되겠다라는 결론이 나오죠. 그거 따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품목이 혼식된 거 안 되겠더라. 하지만 결과 주수가 90% 이상인 가수원은 되겠더라. 가입연도 직증연도에 역병, 궤양병 있는 거 포도에도 있었어요. 그거 똑같은 게 뭐냐면 포도, 복숭아, 참다래가 그래요. 역병, 궤양병에 있어서 나무가 20% 이상 고사했거나 정상적인 결실을 못할 것 같아. 그러면 안 돼요. OD는 균, 핵병. 제가 군혁병하고 헷갈린다 계속 그랬잖아요. 균, 핵병이네. 핵. 네. 자, 그런데 고사가 20% 미만인데도 미만이었어요. 하지만 그거를 제거하지 않았어. 방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그래도 인수제한입니다. 요런 단서들은 항상 단서들은 꼼꼼하게 봐주시라. 그죠? 일부 가입 안 돼, 시험 연구 안 돼. 그죠? 이거 전정 비배 관리, 품종 갱신 이런 거는 계약자가 잘못한 거니까. 그렇게 해서 수확량 감소되면 안 돼. 통상적인 연농 활동 안 하면 안 돼. 통상적인 용해 활동 어떤 거 있어? 뱅충해 방제, 시비 관리, 전지 전정 등이 있더라. 하천 부지, 상습 침수 구역 안 돼. 판매 무조건 목적해야 돼요. 내가 먹으려고 하는 거, 내 가족 주려고 하는 거, 내 친척 주려고 하는 거 안 돼요. 가식되어 있다가 가식은 임시로 심어놓은 거죠. 다른 데 옮겨 심으려고. 그렇게 돼 있는 거 안 돼. 근데 친환경 겨수원도 안 된대요. 친환경은 가수원이 무조건 안 된다는 게 아니고 일반 재배하고 결실 차이가 현저하게 나서 수확량이 떨어질 것 같은 곳 있죠. 그런 건 안 된다는 거예요. 기타 인수가 부적절한 거 안 돼. 암기티 금, 수, 전, 홍, 가, 시, 판, 용, 농, 하, 일기에서 추가되는 것을 잘 챙기자. 역병, 친환경. 인수 관련 수확량입니다. 표준 수확량은 지수, 제가 그대로 데려가네요. 그죠? 자, 이건 지역은 없네요. 그죠? 이거 그럼 지는 빼야 되겠네. 그죠? 수제가네. 그죠? 제가 항상 지수 가지고 많이 하죠. 지수, 제가, 지수, 경품. 그죠? 자, 이거는 지는 빠졌네요. 자, 표준 수확량 한번 볼게요. 보통은 표준 수확량은 대부분 이 품종별 수령별 표준 수확량은 이건 주당 수확량이거든요. 주당 수확량에 가입 주수 나오면 내 한 주에 얼마만큼 수확이 돼에서 가입 주수 곱하면 표준 수확량이 나와요. 근데 면적으로 하는 게 있다 했기 때문에 그 면적이 특이한 거라서 면적으로 하는 것만 외워두세요라고 했잖아요. 왜? 포도할 때 외웠잖아요. 그럼 여기에 가입 주수에다가 곱하기 면적이 가려면 주간거리, 열간거리, 결국 이것 자체가 가입 면적이 되더라. 그죠? 그래서 면적을 가지고 계산하는 건 몇 가지 있었어요. 암기특 기억나시나요? 포도, 뭐죠? 유자, 참외. 포유참이 무감각해요. 무화과, 감귤. 포유참, 무감. 포도, 유자, 참다래, 무화과, 감귤. 포유참이 무감각해요. 포유참, 무감은 면적으로 계산하더라. 평년 수확량의 정의와 용도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정의를 알아야 되겠다. 용도도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다. 이상적인 기후냐? 아니, 그저 평년 수준의 기온이더라. 재해가 아예 없느냐? 아니요, 평년 수준의 재해더라. 그죠? 5년 이내에 가입한 경험이 있는 가수원은 5년 내에 수확량, 이것은 실제 수확량이란 얘기예요. 자, 5년에 가입하지 않은 해는 표준 수확량을 가지고 해요. 우리 평년 수확량 그 산식 딱 생각하면 쉬워요. 자, 과거 수확량, 그죠? 그 다음에 표준 수확량, 그죠? 하죠. 가입 횟수에 따라 가중평균 하더라. 통칙에 그렇게 나오죠. 자, 그래서 요런 부분들. 만일에 이거 가로놓기 뻥 이렇게 최근 5년 이렇게 평년 수준 이렇게 가로놓기 나왔어요 하면 넣을 수 있겠는가 과연 내가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평년 수확량은 우리가 포도하고 똑같아요. 포도하고 복숭아가 똑같아요. 그래서 포도 평년 수확량 강의를 한 번 더 보시라. 그죠? 그거를 똑같이 다시 반복하지는 않겠어요. 그죠? a 플러스 b 마이너스 a 곱하기 1 마이너스 5분의 y 곱하기 b분의 c더라. a는 과거 평균 수확량, 그죠? b는 과거 평균 표준 수확량, y는 산출연도 횟수, c는 금년도 표준 수확량. 근데 내가 신규로 가입했으면 평균 수확량이 있다 없다. 과거 데이터가 없어요. 그래서 표준 수확량의 100%를 가져오더라. 표준 수확량도 한도가 있더라. 평년 수확량도 한도가 있더라. 어떻게? 그 당해에
표준 수확량의 130%를 초과할 수 없더라. 그러면 평년 수확량 문제를 냈어요. 무조건 표준 수확량의 130%를 먼저 구해놔야 돼요. 구해놓고 평년 수확량이 나는 실제로 계산해보니까 1000kg가 나왔어. 근데 표준 수확량의 130%를 구했는데 800밖에 안 나왔어. 그럼 뭐가 답이라고요? 이게 답이라고요. 그래서 한도 체크는 무조건 해야 되더라. 가구 수확량 자료가 있을 때 없을 때 구분했어요. 그러니까 그 가구 수확량 자료는 그 사고가 있을 때 없을 때 구분했어요. 그죠? 우리 그 평년 수확량에서 관건은 가구 수확량 구하자는 그잖아요. 사고가 있었어? 없었어? 있었어? 조사와 평년을 비교해서 큰값 평년의 50% 조사를 비교해서 큰 값을 쓰는구나. 조사를 하지 않았어요. 보통 다른 과수나 논작물, 밭작물도 대부분 다 무사고시에서 뭐 했어요? 평년 수확량과 그 표준 수확량을 비교해서 110% 했는 거에서 큰 값 가져와요 이랬잖아요. 근데 포도 복숭아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왜? 우리가 이 과목에서 배웠어요. 포도 복숭아. 그러니까 포복자의 경우는 무조건 적과는 종합위험처럼 착가수 조사를 하더라. 그래서 사고가 없었다 하더라도 우리 과수원에 착가수는 몇 개인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과중조사는 무조건 사고가 있을 때만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과중을 몰라. 그러면 뭘 가져올 수 있다고요? 평균 과중을 가져올 수 있다고요. 그래서 사고가 없어도 우리 과수원에 대략 얼마만큼 수확돼서 알 수 있다고요. 그래서 다른 종합위험이나 다른 논작물, 밭작물하고 무사고시에 이 값이 틀려지는 거예요. 자, 포도, 복숭아가 그래요. 왜 그럼 선생님 자두는 안 그래요? 나중에 자두는 안 그렇거든요. 왜냐면 포도, 복숭아는 평균 과중의 데이터가 이미 나와 있어요. 하지만 자두는 아직 집계가 잘 안 됐나 봐요. 그래서 저 이 과목 별표 산식 저 뒤쪽에 보면 포도, 복숭아는 있는데 자두는 없어요. 자두는 아직 평균 과중이 정립이 안 됐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포도, 복숭아 떼고 제가 자두를 따로 볼게요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포도, 복숭아는 같더라. 무사고시에 조사한 착가수 곱하기 평균 과중을 가지고 문제를 낼 수 있고, 아직 우리가 4회 때부터 시작해서 평년 수확량, 평년 착과량 구하는 문제가 한 해도 빠지지 않고 지금 나오고 있어. 7회 때까지. 그러면 또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포도나 복숭아의 문제는 나왔냐면 아직 안 나왔어요. 논작물도 아직 안 나왔어요. 그러면 논작물, 포도, 복숭아 이런 부분은 꼼꼼하게 잘 봐둬야 되겠다. 그죠? 자, 산출 예시 한번 볼게요. 이거 포도 문제 가져왔더니 이거 수능 안 됐네요. 복숭아를 할게요. 자, 복숭아 가지고 오면서 제가 제 거 복붙하면서 틀리네요. 복숭아 붙여넣기 하면서. 자, 복숭아입니다. 복숭아 하면서 자 볼게요.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근데 22년도 거 구하라는 거잖아요. 22년도 거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한번 볼게요. 자, 가구 수확량 값만 구하면 된다고 했다. 그죠? 지금은 가구 수확량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2022년 표준 수확량 이런 거 안 줬어요. 그죠? 왜? 가구 수확량만 구하면 되니까. 자, 무사고래요.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조사와 평년의 50%를 비교해서 평년의 50%보다 이게 크니까 6,200 이거. 3,000, 평년의 50, 3,500이니까 이거네요. 3,500이 되겠네요. 6,600에 7,100이면 6,600이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이게 문제네. 그죠? 무사고일 때는 얼마야? 그럼 조건을 준다고 했죠. 이게 조건이라고 했죠. 이게 조건이에요. 조건을 준 거예요. 그죠? 자, 조사한 착가수가 3만 주래요. 평균 가중이 200g이래요. 그러면 곱했더니 얼마? 6,000. 이거 킬로그램 다 붙여줘야 되긴 하네. 실제로는 여기 킬로그램 다 붙여줘야 해요. 이렇게. 그죠? 자, 6,000kg이 되겠네요. 그죠? 이거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되겠더라. 됩니까? 저희 회원 중에 포도 이거 문제 풀면서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평년 수확량 이렇게 줘놓고 그때는 평년 수확량 이거 표준 수확량도 이렇게 자료를 줬거든요. 평년 수확량 이거 표준 수확량 줬으면 이거 가지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그죠? 네. 포도 복숭아는 착가수를 기본적으로 세기 때문에 그 값을 준다 하더라도 내 착가수 센 게 제일 정확하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산정한다고요. 착가수와 평균 과중을 가지고 산정하더라. 그죠?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각각 모두 더해서 몇 개? 자, 가입년도 아니니까 1, 2, 3, 4. 산출년 대수는 4년이 되겠네요. 모두 더해서 4. 나눠주면 이 금액이 이 무게가 나오더라. 이 수확량이 나오더라. 자, 핵심 정리 한번 정리하고 갈게요. 복숭아에서 그러면 중요한 건 뭘까? 한번 자기 스스로도 제가 만약에 핵심 정리를 안 하고 넘어갔다 하면 내 스스로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복숭아에서는 그럼 뭘 좀 잘 기억을 해두고 넘어가야 될까?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정리 혼자서 할 때. 자, 복숭아는 봄 시기와 수확량 감소 추가 보장 가입 조건 좀 잘 봐두시라. 봄 시기는 항상 중요하다고 했어요. 10월 10일 동글동글한 것들이 몇 개 있기 때문에 몇 개? 옥, 포, 복. 오미자, 포도, 복숭아가 같더라. 보장 종료. 그죠? 수확량 감소 추가 보장 가입 조건이 있더라. 과거 가입 이력이 있어야 하고 손해율에 따른 할증률이 100% 이하여야 하더라. 신규 가소는 가입할 수 없더라. 그런 것들은 기억을 해 두셔야 하고 수확 감소 보험금하고 수확량 감소 추가 보장 보험금에 뭐 산식도 알아야 되지만 왜? 산식도 다르잖아요. 하지만 PL 공식이 굉장히 많이 달랐기 때문에 꼭 그건 기억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자, 수확 감소는 평, 수, 미, 병, 평. 수확량 감소 추가 보장은 평, 수, 미, 평을 가지고 하나는 병충해 감소량을 더해주는데 하나는 병충해 감소량을 하지 않더라라는 걸 기억해 두셔야 되겠고요. 포도, 복숭아는 평년 수확량을 산출할 때 과거 수확량 무사고 시에 나머지 과수들은 모두 표준과 평년의 110%를 곱해서 큰 값 가져오는데 포도, 복숭아는 그렇지 않더라. 왜? 의무적인 착가수 조사를 하기 때문에 이 과목에서 배워요. 그래서 내 착가수가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게 가장 정확한 값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평균 가중을 곱해주더라. 아직 이 문제는 나왔다 안 나왔다 안 나왔더라. 그죠? 그래서 꼼꼼하게 봐주시고 기억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뭐 포도 조금 포도를 복잡하진 않았는데 처음 배우는 가수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해야 돼서 포도를 좀 더 강의를 많이 하고 넘어갔어요. 그랬더니 조금 복숭아할 때는 이 정도는 할 수 있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셨나요? 강의 듣는다고 애쓰셨고요. 다음 강의 다시 이어서 또 더 좋은 강의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